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를 지난 8월 0.2에서 0.4%포인트 인상하더니 2개월 만에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던 신혼부부 등이 잔금 마련에 큰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3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 상승폭도 5주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여의도와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 사이에서 기록한 신고가 거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 내 집 공급을 기존보다 10배 이상 늘리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신축 매입 임대주택 활용 등을 통해 2026년부터 매년 미리 내 집을 4천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올 여름은 이 무덥다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싶게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느껴지는 가을의 불쑥도 들어와 있는데 오늘은 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죠. 이 비가 지나고 나면 또 가을이 언제 온다 싶을 정도로 쌀쌀하고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는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야 할 텐데요. 새롭게 변화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설렘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는 저희가 마음 편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 가능한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울한 비가 내리지 않도록 부동산 고민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두 가지 부류가 있으시죠. 어떤 분은 마음이 우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편으로 비가 내리니까 시원하게 다 쓸려갔으면 좋겠다. 깨끗하게 다시 내일 아침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울하면 한없이 우울해지게 되고 또 속 시원히 해결하면 한없이 밝아지게 되는 게 바로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이 내리는 비처럼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 고민도 나 혼자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끙끙 앓는다면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허심탄회하게 또 전문가와 밝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늘 그런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더 긍정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오늘은 먼저 샵 3989번 통해서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몇 개 살펴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뒷번호 3470번 쓰시는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산성역의 포레스티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 또 여유 자금으로 3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20대 대학생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해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오늘은 이 문자 사연을 좀 해결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도움 주실까요? 네, 시청자분께서 이제 문자 사연을 주셨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거주를 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포레스티아 향후 전망 좋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남이라는 도시는
옛날에 구시가지죠. 구시가지가 지금 천지 개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남아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또 정비 예정 구역으로 또 지정이 돼 있어서 계속해서 향후에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로 도시가 완전히 변모한다. 그런 지역은 향후에 이제 사업이 다 진행이 되게 되면 완전히 바뀌죠. 탈바꿈이 되죠. 거의 뭐 신도시급으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분당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 뭐 투자 측면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성남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소액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지금 현재 아파트로서 대장 아파트죠.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입지적으로도 괜찮고요. 바로 위에 위례가 붙어 있고 또 송파로 들어가기도 좋고요.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이 조금 흔들리거나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만 해놓는 상태가 아니고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어디 옮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성남이 워낙 아직까지도 이쪽 일대에 뭐 수진이나 신흥이나 그리고 앞에 뭐 중앙 태평 등등 뭐 상대원 이런 쪽으로 다 아직 재개발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 공급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물량이 아무래도 들어오게 되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쭉 오르다가 지금 현재 내려갔다가 계속해서 개구름질 치고 있는 이유도 이런 향후에 예상되는 공급 물량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사업이 다 끝나게 되고 바뀌어 있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니까 이 거주는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가격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계시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고민이 이제 3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20대라고 하셨습니다. 20대 우리 자녀분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나 혼자 이 내 명의로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비과세를 받으려면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도 있고요. 자, 요 두 가지로 활용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3억을 내가 투자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고 또 저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갈아타기 방식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산전역 포레스티아 지금 내가 거주하기에는 환경도 좋고 앞으로도 또 변모할 도시에 있는 대장 아파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3억을 가지고 당연히 자녀분 명의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자녀분 명의가 지금 만약에 자녀분이 20대이지만 향후에 또 30대가 안 되더라도 돈벌이를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30대가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세대 분리가 됩니다. 이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자녀분이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산성역 이 포레스티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세대 분리를 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우리 자녀분이 3억으로 투자하는 이 아파트 만약에 아파트를 투자했다고 하면 이 아파트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방향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3억 원을 가지고 어디를 투자하느냐 이 추천 지역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녀분이 20대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거주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한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한 주택을 더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취득세에서는 중과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분 명의로 투자를 하시는데 과연 어디다 투자를 하면 좋을까? 20대시니까 아직 직장이 어디로 정해질지도 모르고 내가 우리 자녀분이 어디에 거주하실지도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거주와 투자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투자로만 생각을 하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군데를 뭐 짚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느 지역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당연히 내가 투자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성남보다도 서울로 들어오시는 게 좋겠죠. 성남에도 물론 투자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굳이 한 동네에 두 가지 물건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 흔들릴 때는 같이 흔들려버리니까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 분산해서 투자하는데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다? 당연하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서울에다가 투자를 하시되 서울에 투자를 하시되 아파트를 본다라고 하면 내가 좋은 아파트를 투자하실 수는 없어요. 당연히 서울에는 지금 아파트 값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갭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최소한 5, 6억 이상은 들어가야지 어지가 뭐 비빌 수 있을 만한 그런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 군데 한 발짝만 더 들어가자고요. 한 발짝만 더 들어가서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내가 향후에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좋은 재개발 지역. 우리 산전역 포레스티아도 재건축이었지 않습니까? 새로 아파트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바뀌는 지역이
투자를 해놓으면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라는 것은 물론 만약에 원조합원이었으면 아실 수 있겠지만 원조합원이 아니셨더라도 지금 투자를 하셨더라도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 지역에 재개발 투자하면 좋을까? 서울에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보시면 지도 이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파란색 부분들이 다 재개발 구역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재개발 투자를 하겠다고 3억을 탁 들고 들어가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괜찮은 입지에 있는 이 재개발 파란색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들은 다 5, 6씩 넘어가요. 그러면 투자를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3억을 가지고 그러면 또 어디로 투자할까? 좀 싼 데 투자할까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돈에 맞춰서 가시다 보면 큰 수익을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는 피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피를 어느 정도 주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돼 있죠. 우리 서울에 재개발 이렇게 많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재개발 구역 지금 지정 안 합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사전검토 요청만 하면 다 진행을 해주도록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지역에 미리 들어가서 선점을 해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나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 제가 볼 때는 여기 한번 우리 서울시에서도 강남 4구였죠. 옛날에 강남 4구 중에 하나였던 강동구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성남에서 강동구 그렇게 멀지도 않죠. 가까이 지척에 있습니다. 자, 송파만 건너가면 바로 강동구입니다. 자, 강동구에 여기 보시면 우리 그 고덕동 있죠. 고덕동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 고덕동에 가시면 단독주택으로 저층 주거지가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 여기 센터공원이라고 있어요. 센터공원이 있고 여기 바로 앞에 지금 현재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한참 진행 중이고 지금 기업들이 다 입주를 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입주가 다 완료가 될 겁니다. 뭐 여기 JYP도 들어온다고 하고요. 여기가 바로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비즈밸리에 일자리가 하나 생겼고 그리고 여기 지도에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하철 9호선 연장선입니다. 9호선 연장. 요 9호선 연장선이 언제쯤 개통 예정이냐 하면요. 28년에서 29년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지연이 되니까 29년이나 30년 앞으로 5, 6년 뒤면 지하철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비즈밸리 앞에 비즈밸리 바로 앞에 지하철 역사가 하나 들어옵니다. 지하철 역사. 요 지역들 눈여겨 보십시오. 고덕 1동, 2동 여기에 단독주택 밀집 주거 지역에 여기다가 하나 투자를 해두시면 반드시 여기는 재개발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전문가인 저의 예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러면 여기에서 1순위로 투자할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는 곳에 가까운 지척이 있는 요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그 재개발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방식이 몇 가지가 있죠. 모아타운도 있고, 뭐 신속통합도 있고, 일반 재개발도 있고, 그리고 뭐 공공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지역은 역사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신속통합도 가능하고요, 모아타운도 가능하고, 역세권 시프트도 가능하고, 역세권 활성화도 가능한 아주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역사가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죠. 그리고 용적률의 혜택도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역하고 가까워야지 당연히 고밀도로 개발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혜택을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용도 지역을 상향을 시켜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한 3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성남에서 조금 벗어나서 서울의 강동구 살기 좋습니다. 공원 녹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번 강동구에 들어오시면 이사를 잘 안 가요. 그 정도로 좋은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일자리 늘어나죠. 교통편은 좋아지죠. 대중교통, 지하철 9호선이면 황금 노선이죠. 색깔도 누런 황금색입니다. 이런 황금 노선을 가지고 있는 지하철역 바로 인근에 지금 이제 입주 기업들이 다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시는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기타 뭐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주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여기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거리가 좀 멉니다.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 당연히 직장 인건으로 집을 구하러 오겠죠. 자, 그런 게 선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강동구에 아파트 값들이 많이 전고점을 회복을 하고 더 치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이 강동구로 다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변 지역에 이 직장과 가까운 인근에 임대가가 올라갑니다. 재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임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가를 받쳐줘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는 지금 노후도가
굉장히 무르겠습니다. 한 80% 이상, 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내가 조금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자녀분이 20대 자녀분이 30대가 됐을 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아주 한강을 볼 수 있는 바로 이거 한강이잖아요. 한강을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담 전화, 개인적으로 상담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를 더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거주하고 계시는 이 성담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마음 편하게 거주하시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답변 드렸고, 또 우리 자녀분 명의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강동구 말씀드렸으니까 그 지역 자녀분과 함께 좀 임장도 다녀오시고 그 안에서 좀 결정하기 어렵다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내용 자세히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뒷번호 345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50대 무주택자입니다. 저 포함 3명의 가족이 고향 행신역 근처에 4억대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50대 3인 가족, 아직은 무주택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의 고민이 가슴속 깊이 같이 느껴집니다. 50대이신데 지금 현재 무주택이시고 3인 가족으로 계속해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뭐 모르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셨다가 집을 매도를 하시고 지금 현재 무주택 상태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무주택으로 거주를 하신다라고 하면 암울한 지금 비가 오고 있죠. 날이가 흐리죠. 날씨 흐립니다. 이 구름처럼 잔뜩 먹구름이 낀 그런 앞날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집을 장만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행신역 인근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전세 4억으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행신역 쪽에 내가 내 집을 뭐 대출을 좀 더 받아가지고 장만을 하는 것이 좋으냐? 또 그러지는 마십시오. 왜냐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어떤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뭐 한 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5억인데 다른 지역에도 5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 집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내 집은 가격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저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던 그 5억의 집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한 10억이 되어 있어서 10억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신역에 물론 행신역 살기는 되게 좋습니다. 행신역에 계속 거주를 하시게 되면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는 다른 사람들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승 여유분밖에 못 느낀다라는 게 제가 보는 견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서울 쪽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거주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굉장히 가장 만족스럽겠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투자와 거주를 좀 분리하시는 게 돈을 벌기에는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직장이 위치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라면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지금은 아파트가 살기는 좋죠. 주변 기반 시설도 잘 돼 있고 주변이 다 아파트고 교육 환경도 좋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조금 내가 남은 여생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남은 여생을 조금 향후에 좀 더 편하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조금 고생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고생은 아닙니다. 그냥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에 우리 빌라에 좀 거주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면 3인 가족이면 뭐 방 한 2개에서 3개 정도 50대시니까 자녀분이 있어서 3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 3룸 우리 뭐 한 59제곱 정도 되죠. 그런 빌라에 들어가셔가지고 3룸 빌라에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거주를 하시면 훨씬 더 향후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도 잘 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행신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신역 인근밖에 행신동 인근밖에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들어오셔가지고 서울 쪽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여기 보시면 이제 행신역이죠. 행신동. 이 행신동 일대에 있으신데 조금 지도를 이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신데 거주인데 자가 거주가 아니고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3인 가족이고요. 자, 직장이 뭐 행신역 인근이면 모르겠습니다. 행신역 인근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의중앙선을 타고 와야 되죠. 출퇴근할 때 경의중앙선을 타고 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경의중앙선 일대로 한번 보시자고요.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 어디가 있을까? 지금 재개발 뭐 수색 증선은 재개발이 다 그냥 뭐 가격이 많이 높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곳을 보려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마포구청역이 있습니다. 마포구청역. 여기를 조금 더 확대는 조금 이따 할게요. 여기 마포구청역 인근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이 많이 진행 중이에요. 재개발이 많이 진행 중인데 뭐 망원동, 합정동, 마포구청 이렇게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마포구청역 앞에 보면 여기에 왜냐하면 여기가 조금 더 가격이 합정동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 상황에 맞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마포구청역에 마포구청역 여기에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향후에 제가 뭐 앞전에 강의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개발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가장 좋은 게 이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은 용적률 혜택을 많이 줘요. 역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역세권 재개발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예전에는 면적이 되게 컸어요. 역세권을 정할 때 범위를 되게 넓게 줬기 때문에 큰 지역들로 정해서 이렇게 아파트로 용적률도 상향을 시켜주고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합치가 잘 안 되겠죠. 그래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 기준을 서울시에서 느닷없이 바꿔버려가지고 상한을 더 버렸어요. 그래서 좁게 작게밖에 못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역세권 재개발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진행 중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마포구청역 역세권 재개발은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2022년쯤 됐을 겁니다. 그때 이미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사전 검토를 신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굉장히 커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 마포구청역이 있죠. 성산동입니다. 마포구청역의 성산 1동 요 일대가 이제 재개발을 한다고 사전 검토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마포구청역 앞에 성산 1동 주민센터 있죠. 요 부근으로 해서 지금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죠. 시프트 사업을 사전 검토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거의 한 나중에 다 지어지면 면적이 크기 때문에 한 4,000세대 들어올 거예요.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4,000세대 들어오고 인근으로 해서도 많은 재개발들이 또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든다면 위에 우리 제가 성산 시흥 아파트 있죠. 그 아래쪽에 성산 시흥도 재건축이고 아래쪽에 모아타운이 진행 중이고 또 망원동에도 지금 신속통합 모아타운 그리고 합정동에도 모아타운 신속통합 뭐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주변이 다 아파트로 바뀌고 그 중에서도 역과 가까운 인근에 있는 역 바로 인근에 역세권 재개발로 지금 4,000세대가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지역에 한번 실제 거주도 하시면서 직장으로 왕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4억의 전세를 살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아마 대출이 끼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자금일 수도 있고. 자, 하지만 이 4억 원을 가지고 3룸을 여기서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3룸. 3인 가족 살기에는 딱 적당한 크기입니다. 여기 살고 계시다가 계시다 보면 뭐 동의서도 내라 그러고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다 보면 향후에 내가 아파트 한 채 거의 뭐 분담금도 거의 별로 안 들어갈 거예요. 그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입니다. 거주도 만족하면서 투자까지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한번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집 마련 지금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지금 내 집 마련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살아오신 세월 동안 후회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마포구청역 인근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불안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든지 아니면 또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확답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꼭 내 집 장만 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실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 이 한국에서는 이 아파트를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그래도 좀 투자 가치를 생각한다면 조금 몸이 고생하더라도 서울 내로 들어와서 재개발이 가능한 이 다세대 주택의 거주 계획을 세워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말씀 주신 지역에도 한번 가보시고 또 나와 있는 매물들도 점검해 보시고 고민 더 되신다면 언제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통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갈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이제 아파트 하나 하고 네.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파트를 팔아서 다른 데로 가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아니면 보유하는 게 나은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어떤 아파트를 좀 보유하고 계세요? 지금 이편한 세상 목동. 이편한 세상 목동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고 여기 거주도 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오피스텔은 월세 수익을 좀 얻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작은 그냥 거. 두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목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그냥 매도하고 뭐 내가 전세로 살든 다른 좀 거주 방식을 취하고 이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다른 수입이 없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한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동의 이편한 세상이에요. 네네. 네, 뭐 이거는 준신축이잖아요. 네. 준신축이죠? 네. 네네네. 그리고 지금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월세 받는 오피스텔. 네, 어. 그거는 작은 거 하나. 오피스텔은 위치가 어디예요? 태농 입구 여기에요. 어디예요? 태농 입구역. 태릉 입구역 쪽에 네. 오피스텔. 네. 월세 잘 나와요. 네. 언제 취득하셨어요? 그거 한 2년 좀 넘었어요. 그러면 2022년이에요? 네네. 2022년 몇 월이에요? 그때 12월. 12월. 네. 12월인데 지금 이제 월세로 곧 거주를 만기돼서 또 연장한다고 했어요. 예. 지금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니까 전입신고는 돼 있겠다. 그죠?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아파트 한 채. 첫 번째 네. 오피스텔 한 채 갖고 계시고 두 번째 아파트. 네, 네. 이 아파트는 언제 취득을 하셨습니까? 17년도에 17년에요. 예, 새 아파트로 왔어요. 예, 그냥 새 아파트네요. 그때. 네네. 그러면 뭐 많이 올랐겠다. 그죠? 많이 올랐어요? 살기는 좋은데, 네, 아무런 그런 수입이 네네네. 일단 한번 그래서, 이제 한번 내가 이거를 이제 시세 차익을 한번 가져가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두 개예요. 네, 그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월세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오피스텔이. 네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오피스텔을 놔두고 아파트를 먼저 제가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양도세 안 내고 팔 수가 있냐고요. 네네네. 그렇죠. 세금 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지금 샀을 때 얼마에 사셨어요? 그때 살 때 5억 가까이 줬어요. 자, 5억에 취득을 하셨는데 지금 한 네. 시세가 한 얼마 정도 지금 한 됩니까? 9억 한 지금 7천 정도? 자, 그러면 5천 10억이라고 할게요. 네. 네, 그러면 5억의 차익이 났죠. 네. 그죠? 그러면 네. 여기서 한 40% 네. 정도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한테 3억 남죠. 40%. 네. 예.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2억 날리는 거죠. 네. 2억이 사라집니다. 네네. 오피스텔 지금 월세 얼마 받고 계세요? 60이요. 60 받고 계시죠? 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720만 원이죠? 네. 720만 원 벌레 2억 날릴래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억을 그러면. 2억을 네. 내가 갖고 와야 되죠. 네. 그래서 순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네. 아파트는 보유하셔도 됩니다만 이미 차익이 한번 네. 많이 났기 때문에 네. 다른 투자로 다시 하셔도 돼요. 그럼 아파트는 네. 팔아도 돼요. 네. 이미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이미 누릴 만큼 다 누렸단 말입니다. 그죠? 네네. 갑작스럽게 개발이 뭐 다시 재건축을 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벌고 이런 거 없어요. 네. 아파트 그냥 올라가는 그래서 만큼은 내가 버는 내려갈까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매도를 하시고 다시 또 다른 새로운 투자를 또 하셔도 되는데 문제가 이 오피스텔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오피스텔은 먼저 매도를 하셔야 돼요. 네. 먼저 오피스텔을 팔고. 네, 내가 1년에 720만 원 벌라고 이거 꼭 붙잡고 계시지 말고 네. 오피스텔을 이걸 먼저 매도를 하세요. 네. 첫 번째. 그리고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한테. 네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매도를 하셔야지 그리고 나서 아파트를 매도를 하게 되면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네. 5억의 시세 차익을 내가 그냥 온전히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네. 예, 그죠? 근데 그러면 팔고 어디 쪽으로 아직 어디 네. 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네? 이 아파트를 팔고 만약 또 수입을 창출하고 싶으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아직? 쪽으로 가야 될까? 네. 자, 그거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또 더 좋은 재건축 아파트, 향후에 새 아파트가 될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리고 재개발 쪽에다가 네. 여러 개를 좀 분산해서 내가 월세도 받으면서 또 시세 네네. 차익도 노리고 이렇게 분산해서 몇 개를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네. 일단 아직 매도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오피스텔을 네네. 팔아야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무리 네.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한테 머리에 쏙쏙 박히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네. 이거 팔고 다시 요거 팔 때쯤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네네. 하면 안 되겠다, 그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아파트는 파는 게 낫겠죠? 저는 올라갈 그죠? 확률은 없는 거죠? 아니 안 팔아도 돼. 되기는 돼. 손해는 안 봐요. 손해는 안 보는데 내가 더 벌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팔아야 아파트로 된다는 거예요. 수입이 없잖아요. 예, 아파트 그러면 그냥. 매도를 하셔야지. 매도를 해가지고 네네. 더 버시라는 얘기예요. 네네. 이해되시죠? 네네. 자,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 많아요.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 뭐 마포구청역, 고덕동 뭐 이런 데 가서 투자를 해놔도 돼요. 네. 예, 근데 우리 시청자분한테 더 맞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꼭 네.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이 매도가 되면 상담을 다시 네. 받으시든지 아니면 제가 네. 또 세미나도 항상 하잖아요. 매주. 네.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자주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까요? 네. 예, 마음 많이 푸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오피스텔 먼저 네네.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네. 예, 매도하시고 아파트 매도 계획 세우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 월 소득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지만 그래서 월세 수입이 들어오는 오피스텔은 그냥 두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세금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 먼저 오피스텔을 매도해야 한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그거 먼저 매도하시고 그 다음 또 아파트 매도 계획 세우신 후에 그 후에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어떻게 투자 계획 세우면 좋을지 말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언제든 여러분의 고민 상담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고 또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게 도움 드리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나눠볼 수 있고 그리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승국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다음 주에 진행 예정인데요.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이번에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1시에 세미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토요일, 목요일 이렇게 했잖아요. 다음 주는 수요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한번 내십시오. 시간 한번 내셔서 오시면 안 오는 것보다는 좋은 정보 받아가실 겁니다. 제가 많이 떠드는데 그중에서 출입문을 나서실 때 하나만 가지고 가시더라도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금리는 이제 내린다 그러는데 또 대출을 막 조이고 있고 막 이도저도 아니고 막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그렇고 은행에서도 그렇고 부담이 많이 되시죠.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 어차피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지나면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 빌라 가격들도 오른다. 주택 가격 다 오릅니다. 안 오르는 게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인데. 왜 인플레이션이 생깁니까? 당연히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기본적인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시고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신용화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화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왜?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나라가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고 돈은 계속해서 풀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산의 가격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새우깡 가격 예전에 50원 하던 게 지금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한 700원, 뭐 2,000원 가까이 합니다. 그죠? 자, 아파트 가격 안 오를 수 있습니까? 새우깡 가격이 몇십 배가 올랐는데 아파트 가격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재개발 가격도 빌라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도 재개발 수익이 훨씬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우깡 가격이 700원이라니요. 요즘엔 1,000원 이하로 사는 가자가 정말 없는데 그만큼 물가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가 오르는 거 내가 벌어서 노동 수익만으로는 채우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들 계획하고 계실 텐데 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다음 주 수요일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 양승우 소장과 함께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서울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용적률 상승,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때문인데요.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주게 되면 결국 사업성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했을 경우 더 많은 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조금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검색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는데 오늘 그 서울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못다 나눴던 그 나머지 이야기들도 방송 시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장님 바로 전해주시죠. 네, 역세권 재개발 좋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사업이 제가 장기전세주택, 그러니까 역세권 시프트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또 이제 역세권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많이 이해가 되셨다고 보고 자 강의를 마칠까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서울시에서 지난달이죠. 9월 26일 날 조간으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어떤 보도자료냐면 서울시가 사업성에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 내용을 이제 넣어놨어요. 자 이게 뭐였냐면 이제 서울시의 우리 최상단의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도시 기본계획이 있고 그 밑에 아래쪽에 뭐 도시관리계획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거단위 계획까지. 근데 그 안에 이제 우리 정비계획 있죠. 정비계획. 도시 및 주거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주택 정비형이 있고 이제 도시 정비형이 있는데 도시 정비형은 역세권이고 주거 정비형은 일반적인 재개발, 우리 신속통합이라고 말하죠. 그 재개발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변경 고시를 했었어요. 변경 고시를 하면서 이렇게 더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보도자료로 뿌렸던 발표를 했던 내용들을 다 그 기본계획 안에 넣어가지고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살펴봐야 할 내용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다 어려워요. 막 용적률 막 바꾸고 뭐 종상을 시키는데 뭐 몇 프로 더 주고 뭐 인센티브 얼마 더 주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려워요. 저조차도 어려워요.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공부를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별 도움이 안 되고 딱 도움이 되는 거 하나만 딱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게 뭐냐? 그 보도 자료를 보시면 두 번째 항목입니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생뚱맞았어요. 왜냐? 역세권은 역세권 재개발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역세권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시프트나 아니면 우리 활성화 아니면 지구단위계 뭐 이런 걸 잡아가지고 준주거까지 상향을 시킨다든지 근린상업, 일반상업까지 이렇게 상향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택정비형 재개발에서 역세권 지역을 준주거 지역까지 상향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좀 살펴봤죠. 살펴보니까 요 보도 자료를 뿌리고 나서 요 보도 자료에서 서울시에서 한번 그 우리 조합 임원들이나 아니면 관계되는 관계자들 분들 한번 모아가지고 또 구청 직원분들 모아가지고 공무원들 이렇게 한번 설명회를 한번 하겠다라고 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일반인들은 참석을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 자료를 이제 서울시에 공개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공개를 했고 그 자료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고 비슷해요. 유사해요.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 역세권 일대, 역세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50m를 잡습니다. 역세권, 1차 역세권이라고 그러죠. 250m를 잡고 한시적으로 이제 350m 정도까지 역세권의 범위를 좀 넓혀줬어요.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하라고 이렇게 넓혀줬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일대 250m 기본으로 하는데 350m까지 알파 350m. 요거는 이제 심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있죠. 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지고 대상지를 범위를 좀 더 넓혀줄게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요 지역들은 준주거 상향까지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필수 요건. 필수 요건은 뭐냐면 당연히 역세권으로 준주거로 상향을 시켜주면 용적률이 상한이 됩니까? 법적 상한이 500%예요. 500%. 서울시 조례로는 400%고.
그러니까 400%, 500%까지 상향을 시켜주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250이나 300 갖고 있던 게 200% 정도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250%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많이 우리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기브를 많이 해주니까 테이크도 갖고 가겠다. 서울시에서 필수사항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노인이나 육아를 돌볼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넣거나 정책으로 연계된 사업을 넣었을 때 그럴 때는 우리 상향시켜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용적률 혜택을 받으면 그만큼 또 계획 이득이라 그러죠.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얻는 부분은 당연히 또 공공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고려 요건으로 주거 상업 업무 기능으로 고밀 복합해야 되는 지역. 당연히 역세권은 고밀 복합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요거는 있으나 마나한 문구예요. 자, 그다음에 중심지 위계나 인근 지역, 용도 지역 뭐 등등의 간선도로변 접도 현황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상향을 시켜줄게라는 내용입니다. 기본 계획에 있는 변경된 내용을 제가 넣는 겁니다. 요거는 보면 어려우니까 보도자료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내용만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쏙 되실 거예요. 필수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노인 아이 돌봄 등 정책 시설, 정책 기능을 연계를 요걸 이제 필수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구역이 간선 도로변에 연접하여 진입 도로 등이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 줄게. 준축으로 상향을 시켜 줄게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또 투자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딱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오늘 서두에서도 상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덕동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고덕동은 그냥 역세권 재개발로 해도 돼요.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활성화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활성화는 단점이 뭐다? 면적이다, 면적이 상한을 뒀습니다. 2만이나 3만까지밖에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일반 재개발, 신속통합 재개발은 면적의 상한이 없습니다. 10만 넘어가도 되고 뭐 엄청 커도 됩니다. 자, 그런 지역들 여기서 보시면 우리 고덕동이 있죠. 여기에 샘터공원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반경이 250m, 350m 하면 여기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역사에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간선도로하고 연접을 해야 된다 그랬죠. 진입로 확보도 가능해야 되고 여기 도로가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 보조간선도로란 말이에요. 보조간선도로하고 연접을 했죠.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건에 만족을 하죠. 요건에 만족을 하고 기본적인 요건인 350m 안에 들어가고 250m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 지역은 꼭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로 해가지고 뭐 단계로 이 구역을 나눠가지고 1구역, 2구역 뭐 나눠서 뭐 3구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신속통합으로 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여기가 1종, 2종 뭐 이렇잖아요. 이게 준주거로 상향을 시켜준다. 그래서 용적률 500%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어차피 앞에 일자리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업무 시설들 넣고 또 그리고 유아 돌봄 시설, 어린이집, 노인 돌봄 시설, 복지 시설 넣어가지고 주상복합으로 만들면 용적률 500%까지 혜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더라.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간선도로를 연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속통합계획으로 추진하는 지역들은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입안하잖아요. 입안할 때 구청하고 서울시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적률 상한의 혜택을 상향의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하실 때 꼭 고려하셔가지고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역 가까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역 가까이 있는 지역들은요. 꼭 보통 보면 서울시는 그렇습니다. 여기 되게 많아요. 많은데 역 가까운 지역은 서울시에서 아니면 각 구에서 구청에서 뭐 본인들 입맛대로 개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미관 증진, 가로 기능 향상, 뭐 양호한 환경 확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만들어 놔 버려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여기 있죠. 여기 역사가 있으면 희한하게도 요렇게 해가지고 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런 구역들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잡아버려요.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서울시나 아니면 국토부도 가능해요. 서울시 국토부 구청 각 구청 25개 자치구 있죠. 구청에서 여기를 본인들 입맛대로 만들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적률도 딱 정해놔 버리고 그리고 개발하는 단위 그리고 뭐 공공보행 통로 그리고 공동개발 이런 것들로 다 지정을 세밀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세권이니까 야 여기 딱 노지역이라 가지고 신속통합계획이나 아니면 역세권 재개발을 하기 좋겠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막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뭐 여기 안쪽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 바깥쪽에 그 역 가까운 데로 이렇게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좀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 있죠.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변경을 얘를 변경을 해서 구역 면적을 좁힌다든지 아니면 아예 해제를 시켜버린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먼저 하나 거쳐야 돼요. 이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변경을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당연히. 보통은 이제 정비계획 위반할 때 같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 여기는 이미 행정청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쉽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죠? 쉽게 해제를 안 해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투자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분들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잘 모르세요.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뭐 때문에 잡히는지도 모르고 왜 잡히는지 성격을 알아야지.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여기서는 다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고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알려드린다.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도 마지막 이 말씀으로 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꼭 세미나에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시고 왜냐 이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그냥 일반적인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많은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전문가 지금 탁성제 나오시는 분들 다 전문가잖아요. 또 저는 또 도시계획 기술사로서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여러분들 투자에도 도움이 되고 또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도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좋은 정보 받아가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크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최근 재개발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하지만 아마 검색해보고 공부하다 보면 이 재개발이라는 게 알아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거구나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텐데요. 그런 좀 어려움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 전문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특히나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리고 재개발 준주거 상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양승국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 수요일 1시입니다. 여러분 오시면 재개발에 관한 좋은 투자처에 대한 정보도 아실 수 있고요. 또 가지고 계시는 보유 금액에 따라서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지 제가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좀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제가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부자가 되는 게 상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는 또 고객이 늘어나고 고객이 늘어나는 만큼 저도 돈을 벌고 또 고객들은 고객들대로 좋은 투자를 하셔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생하는 방향을 찾고 싶습니다. 오셔서 좋은 정보 받으시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공부도 계속 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또 지혜의 범위 내에서 또 경험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 다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오셔서 좋은 정보 받으시고 또 좋은 투자 길라잡이가 되는 양승국 소장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믿고 한번 찾아오셔서 투자에 관심도 가지시고 또 좋은 투자도 직접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요일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만으로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또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이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주말에는 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